안녕하세요, 달팽이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배웠던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이어서 공배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으므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떠올린다면 오늘 하는 내용은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배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같은 색 나무 도막이 나란히 놓인 곳이 어디인지 알아봅시다. 준기와 지혜가 나무 도막을 놓고 있는데 빨간색 나무 도막이 몇 번째 순서에 오는지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그리고 12번째. 이런 순서로 준기는 나무 도막을 놓고 있고, 지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 5, 6, 여섯 번째, 7, 8, 9, 10, 11, 12. 지금 봐보면 준기는 빨간색 나무 도막을 어떤 수의 배수에 놓고 있습니다. 2, 4, 6, 8 이런 숫자들은 어떤 수의 배수일까요? 네, 2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경우에는 3의 배수에 3의 배수가 되는 자리에 빨간색 나무 도막을 놓고 있습니다.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이런 순서죠. 그렇다면 이 순서에 따라서 아래의 동그라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는 어떤 규칙으로 나무 도막을 놓았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이건 직접 쓰진 않고 이야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을 번갈아 가면서 놓았죠? 다음 지혜의 경우에는 녹색 2개, 빨간색 하나, 녹색 2개, 빨간색 하나 이 순서를 놓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빨간색 나무 도막이 처음으로 나란히 놓인 곳은 몇 개인지 알아보세요. 앞에서는 지그재그로 있지만 여섯 번째 순서에서 나무 도막이 나란히 놓아졌고 다음 12번째에서도 나무 도막이 나란히 놓아졌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처음으로 나란히 놓인 곳이 몇 번째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섯 번째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동그라미는 두 번째로 나란히 놓인 곳이 몇 번째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12번째죠.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이 오늘 배울 내용과 지금 이 그림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수들 중에서 서로 겹치는, 서로 공통되는 배수를 찾는 부분인데 이렇게 공통되는 배수를 우리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공통된 약수를 공약수라 했던 것처럼 두 수의 공통되는 배수는 공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과서 39쪽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와 3이 공통된 배수, 공배수죠? 공배수를 찾아봅시다. 먼저 2와 3 각각의 배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배수의 동그라미를 먼저 쳐보면 2, 1은 2, 2, 2는 4, 2, 3, 6, 2, 4, 8, 10, 12, 14, 16, 18, 20입니다. 다음 이어서 3의 배수에는 세모표를 해보겠습니다. 색깔이 살짝 겹치기 때문에 선생님은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3, 5, 15, 3, 6, 18. 다음 지금까지 찾았던 2와 3의 배수들 중에서 공배수, 공통된 배수를 찾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와 세모가 겹치는 것은 6, 그리고 12, 18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배수라고 하는데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우리는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럼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12, 18.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는 6입니다. 우리가 왜 공배수에서는 최대 공배수가 아닌 최소 공배수를 찾는지는 아래 녹색 네모를 읽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12, 18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됩니다. 이렇게 2와 3이 공통된 배수 6, 12, 18 등등을 우리는 2와 3이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인 6을 우리는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배수에서는 왜 최대 공배수가 아닌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걸까요?
공약수에서는 최소 공약수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찾았던 것처럼 공배수에서는 거꾸로 최대 공배수는 항상 거의 무한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공배수인 최소 공배수를 찾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3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4와 5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봅시다. 먼저 4와 5의 배수를 각각 쓰고 거기서 공배수를 찾은 뒤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겠습니다. 4와 5의 배수를 각각 10개 써보세요. 자, 여기서 공배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가장 처음 겹치는 부분이 20이네요. 다음은 40이 겹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최소 공배수를 찾고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해보세요. 가장 작은 공배수는 20이었죠? 최소 공배수는 20이고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 곱하기 1은 20, 20 곱하기 2는 40, 20 곱하기 3은 60, 80 이런 순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동그라미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비교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4와 5의 공배수는 20 그리고 40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수의 최소 공배수였던 20의 배수는 마찬가지 20, 40 이런 순서였습니다. 서로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할 때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했던 것처럼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할 때에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면 됩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위에 풀었던 2번 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도 확인해보면 2와 3의 공배수는 6, 12, 18 이런 식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최소 공배수가 6이었는데 2와 3이 최소 공배수 6의 배수를 떠올려보면 6, 12, 18 지금 2와 3의 공배수와 그 최소 공배수인 6의 배수가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어떤 두 수의 공배수를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만 찾고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이용해서 두 수의 공배수를 이용해주면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교과서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편한 방법은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2와 20을 각각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가장 처음 배웠던 방법이 곱셈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는데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12와 20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자연수인 1을 이용해서 1 곱하기 12 순서대로 그 다음으로 작은 자연수인 2를 이용해서 2, 6, 12 그리고 3, 4, 12도 가능하죠? 4 곱하기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12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순서만 다른 걸 우리가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20입니다. 1 곱하기 20, 2 곱하기 10 3 곱하기로는 20을 만들 수가 없고 4, 5, 20 그렇다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3 곱하기 4 그리고 4 곱하기 5를 한꺼번에 곱한 것은 과연 12와 20이 공배수인지 알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12 곱하기 20을 이야기하는 건데 답은 240이고 240은 12를 20배한 수이기도 하고 20을 12배한 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240은 12와 20이 공배수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동그라미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에서 12와 20이 최소 공배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과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12와 20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이 4만 동그라미 치고 최대 공약수는 4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었지만 최소 공배수에서는 서로 이렇게 같이 포함된 곱하기 4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인 곱하기 3,
그리고 곱하기 5를 한꺼번에 이어서 곱해줘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로 겹쳐있는 4와 12에만 붙어있는 3, 그리고 20에만 붙어있는 5를 모두 함께 곱해줘야지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곱해주면 60인데 60이 12와 20이 최소 공배수인지 찾아보면 12배수 그리고 22배수를 우리가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12 곱하기 1은 12, 12 곱하기 2는 24, 12 곱하기 3은 36, 48, 60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22배수는 20 곱하기 1은 20, 20 곱하기 2는 40, 20 곱하기 3은 60, 80, 100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공배수를 찾아보면 60 이렇게 일일이 구해서 최소 공배수를 찾아줬을 때 60이 나왔는데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아까 찾았던 곱셈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최소 공배수가 6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식만 봤을 때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와 20이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 그리고 방법 2를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12를 3 곱하기 4로 쪼개고 20을 4 곱하기 5로 쪼갰을 때 서로 겹치는 부분은 한 번만 곱해주고 나머지 12에 남아있는 부분인 3 그리고 20에 남아있는 부분인 5 이 세 가지를 모두 곱했을 때 12와 20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건 솔직히 선생님도 헷갈려 하기도 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추천하느냐?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에도 선생님은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추천했었는데 마찬가지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에도 두 수를 세로셈으로 나누는 방법을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식이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식을 쓰고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처럼 두 수를 나란히 쓰고 아래쪽으로 나눗셈식을 써줍니다. 12와 20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일단 선생님은 2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2 나누기 2는 6, 20 나누기 2는 10. 또 나눠줄 수 있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2로 나눠주면 6 나누기 2는 3, 10 나누기 2는 5.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의 두 수만 곱하게 되면 이것은 무엇을 구하는 식이었죠? 그렇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식은 왼쪽 이 두 수를 곱하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었고 이 식을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선 바깥쪽 모양을 모두 곱해주면 됩니다. 니은자 모양인데 2 곱하기 2 그리고 곱하기 3 곱하기 5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2는 4, 4, 3, 12 12 곱하기 5는 6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부분과 과연 선생님이 답이 다른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12와 20을 여기서는 2로 나누지 않고 4로 나누었습니다. 4로 한꺼번에 나누어서 12 나누기 4는 3, 20 나누기 4는 5 그리고 최대 공약수였다면 그냥 4만 남겨뒀겠지만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니은자 모양으로 모든 수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5는 4, 3, 12, 12 곱하기 5는 60.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식에서 밑에 남아있는 두 숫자들까지 곱해주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바깥쪽을 니은자 모양으로 모두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동그라미는 건너뛰어서 교과서 41쪽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30과 50을 각각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30과 50을 직접 여러 가지 곱셈식으로 쪼갠 뒤에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을 여러 수의 곱셈식으로 나타내보면 1 곱하기 30, 2 곱하기 15, 3 곱하기 10과 그리고 5 곱하기 6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50은 1 곱하기 50, 2 곱하기 25, 그리고 5 곱하기 10까지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라고 되어 있는데 30은 2 곱하기 15에서 여기 있는 15도 두 수의 곱으로 쪼갤 수 있죠? 3, 5, 15. 그래서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쪼갤 수 있습니다. 2를 제외한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들이 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마찬가지 50도 쪼개보면 5 곱하기 10에서 10을 2 곱하기 5로 쪼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을 이용해서 세로셈으로 나타내서 최소 공배수를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셈으로 계산하기 전에 방법 1을 먼저 보면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리고 50은 5 곱하기 2 곱하기 5였는데 여기서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보면 2 곱하기 5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3과 5를 같이 곱해주면 공통되는 부분 2 곱하기 5는 그대로 써주고 30에 남아있는 3 그리고 50에 남아있는 곱하기 5를 계산해주면 30과 5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5, 10, 10 곱하기 3은 30, 30 곱하기 5는 150. 방법 1에서 나와 있는 것도 순서를 다르게 썼을 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한 번만 곱해주고 서로 남아있는 3과 5를 각각 곱해주면 150,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세로셈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더 편한지 그리고 서로 답이 달라지진 않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로셈으로 써주고 선생님은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15, 25. 15와 25는 또 5로 나눠지게 되죠. 3과 5. 여기서 왼쪽 부분만 서로 곱해주면 이것은 30과 50이 최대 공약수가 되고 아래쪽 부분까지 니은자 모양으로 모두 다 곱해주게 되면 이것은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오른쪽에 계산된 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방법 1에서 직접 곱셈식을 따져가면서 구했던 것과 세로셈으로 구한 것이 서로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사실 위에처럼 곱셈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구하는 것보다는 세로셈으로 구하는 게 훨씬 편한데 여러분도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더 쉬운 방법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들을 이용해서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과 63의 최소 공배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선생님은 세로셈을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27과 63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1을 제외한 가장 작은 수는 일단 선생님은 3이 떠오릅니다. 27 나누기 3은 9, 63 나누기 3은 6 나누기 3은 2, 3 나누기 3은 1. 그리고 9와 27도 3으로 나눠줄 수 있겠네요. 9 나누기 3은 3, 21 나누기 3은 7.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이기 때문에 니은자 모양으로 모두 곱해주겠습니다. 3, 3은 9, 9, 3, 27. 27 곱하기 7은 선생님은 암산이 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세로셈으로 곱해보겠습니다. 7, 7에 49, 4가 올라가고 2, 7에 14, 더하기 4는 18.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189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두 수의 공배수까지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던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이용해서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우리 잠깐 숨을 돌리고 스트레칭도 조금 해주고 수학 익힘책에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도 수학 익힘책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3과 5의 공배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물론 일일이 동그라미 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은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이용해서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과 5의 최소 공배수는 찾아보면 1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 세로셈으로 계산해도 최소 공배수를 찾을 수 있지 않나요?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로 나눠줄 수 있는 수가 없죠. 그럴 때에는 그냥 서로 곱해주면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의 배수를 이용해서 공배수도 구해보겠습니다.
15 곱하기 1은 15, 15 곱하기 2는 30, 15 곱하기 3은 45. 그리고 위에 숫자들을 봤더니 45보다 큰 부분까지는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계산이 맞는지도 위에서 직접 찾아보면 30, 그리고 45. 이어서 2번과 3번 문제입니다. 4와 6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여기서는 직접 구하라고 이렇게 칸을 만들어줬네요.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4와 6이 배수. 다음 3번입니다. 두 번째 표에서 4와 6이 공배수를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선생님은 이걸 하기 전에 한번 세로셈으로도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4와 6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수는 2, 4 나누기 2는 2, 6 나누기 2는 3. 그리고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에는 왼쪽 것만 구하지 말고 니은자 모양으로 모두 곱해주라고 했죠? 2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주면 2, 2는 4, 4, 3, 12. 과연 최소 공배수가 12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배수에 모두 동그라미를 쳐주면 12, 24, 36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작은 공배수는 12. 우리가 세로셈으로 구한 것과 답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어떤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15일 때 두 수의 공배수를 작은 것부터 3개를 써보세요. 이거 우리가 수학책에서 이야기했던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했었죠?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인 15, 그리고 15 곱하기 2, 그리고 15 곱하기 3을 쓰라는 것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20일부터 40까지의 수 중에서 2이 배수이면서 3이 배수인 수를 모두 써보세요. 2이 배수이면서 3이 배수라는 것은 2와 3이 공배수라는 뜻이죠? 2와 3이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2와 3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2와 3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세로셈으로 쓰려고 봤더니 서로 나눠줄 수 있는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그 두 수를 곱해주면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6이 배수를 찾아주면 되는데 20일부터 40까지 수 중에서 6이 배수인 수는 24, 30, 그리고 36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연수가 설명한 수를 구해보세요. 이 수는 6과 10의 공배수야. 그런데 이 공배수는 50보다 크고 80보다 작다고 연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6과 10의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6과 10의 최소 공배수를 세로셈을 통해서 구해보겠습니다. 6과 10을 함께 나눌 수 있는 2, 6 나누기 2는 3, 그리고 10 나누기 2는 5.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자 모양으로 모두 곱해주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2, 3은 6, 6, 5, 3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배수를 구하려면 이 최소 공배수인 30이 배수를 찾아주면 되는데 50보다는 크고 80보다는 작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0이 배수인 30 곱하기 2를 했을 때 60이라는 수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지혜는 1부터 50까지의 수를 차례대로 말하면서 다음 규칙으로 놀이를 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규칙을 봤더니 6위 배수에서는 손뼉을 치고 9위 배수에서는 제자리 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처음으로 손뼉을 치면서 동시에 제자리 뛰기를 해야 하는 수를 찾아보세요. 이거 눈치가 조금 빠르다면 6과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6과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건데 세로셈으로 구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3으로 나눠주면 6 나누기 3은 2, 9 나누기 3은 3. 다음,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자 모양으로 모두 곱해줍니다. 3, 2는 6, 6, 3, 18. 정답은 18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손뼉을 치면서 동시에 제자리 뛰기를 해야 하는 수를 모두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6과 9의 공배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6과 9의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선 두 수의 최소 공배수였던 18의 배수를 이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8 곱하기 1은 18, 18 곱하기 2는 36,
18 곱하기 3은 54인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1부터 50까지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8과 36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과 30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1번 문제입니다. 18과 3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한 두 수의 곱셈식을 써보세요.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8은 3 곱하기 6, 그리고 30은 뭐 다른 숫자들을 이용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5 곱하기 6을 써보겠습니다. 수학 익힘책에는 정답이 5 곱하기 6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사실 곱셈식을 써보라고 했기 때문에 1 곱하기 30을 쓰든 2 곱하기 15를 쓰든 또는 뭐 3 곱하기 10을 쓰든 어떤 것든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18과 30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한 여러 수의 곱셈식을 써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수의 곱셈식이지만 1을 제외한 나머지 수들로 최대한 쪼개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 썼던 숫자들을 이용해서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은 3 곱하기 6이었는데 이 6도 두 수의 곱으로 쪼갤 수 있죠? 2 곱하기 3으로. 그럼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자, 30도 봐보면 5 곱하기 6을 쪼개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6도 2 곱하기 3으로 쪼갤 수 있죠. 그럼 순서대로 써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다음 3번 문제. 18과 30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에서 풀었던 내용을 우리가 활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서로 겹치는 부분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서로 겹치는 부분은 한 번만 곱하고 나머지 18에 남아있는 3 그리고 30에 남아있는 5를 한 번씩 더 곱해주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3은 6, 6, 3, 18 18 곱하기 5는 90 정답은 90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로셈 말고 세로셈으로 계산해서 찾은 친구들도 계산만 정확하게 했다면 알맞은 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여기선 한번 큰 수부터 나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5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자로 곱해주면 6, 3, 18 18 곱하기 5는 90 세로셈으로 구하나 가로셈으로 구하나 답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20과 28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지금 세로셈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이때 곱셈식도 완성해 보겠습니다. 20은 2 곱하기 2 곱하기 5네요. 그리고 28은 2 곱하기 2 곱하기 7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소 공배수는 니은자 모양으로 모두 곱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7을 해서 4, 5, 20 20 곱하기 7은 14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가로셈을 이용해도 서로 겹치는 부분인 2 곱하기 2를 한 번만 써주고 각각 떨어져 있는 5 그리고 7을 한꺼번에 또 곱해주면 똑같은 식을 구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번 문제 15와 45의 최소 공배수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가장 먼저 세로셈으로 구하겠습니다. 15와 45 하면 일단 선생님은 뭐 3으로 나눠도 되고 5로 나눠도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은 5로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3 그리고 9 3과 9는 또 3으로 나눠줄 수 있죠? 다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니은자 모양으로 모두 다 곱해주면 5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1은 어차피 곱하나 마나이기 때문에 5 곱하기 3 곱하기 3을 계산해주면 정답은 5, 3, 15 곱하기 3은 45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가로셈으로 쪼개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5는 3 곱하기 5 그리고 45는 선생님은 9 곱하기 5 또는 5 곱하기 9로 생각해보면 여기서 9는 3 곱하기 3으로 또 쪼갤 수 있죠. 이렇게 가장 작은 수들이 곱으로 쪼개놓고 서로 겹치는 부분 3 곱하기 5죠.
겹치는 부분만 한 번만 곱하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을 각각 곱해주면 이렇게 계산해도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5, 15, 15 곱하기 3은 45. 어떤 방법을 쓰든 최소 공배수는 항상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만 정확하게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연수와 준기는 운동장을 일정한 빠르기로 걷고 있습니다. 연수는 3분마다, 준기는 4분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돕니다. 두 사람이 출발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했을 때 출발 후 30분 동안 출발점에서 몇 번 다시 만나는지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3과 4의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세로셈으로 계산하려고 봤더니 서로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두 수를 곱해주면 바로 이것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이용하면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곱하기 1은 12, 12 곱하기 2는 24, 12 곱하기 3은 36인데 문제에서는 출발 후 30분 동안만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0보다 작은 12와 24 두 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볼 예정이니 문제를 미리 풀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 채점하면서 약수와 배수, 공약수와 공배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